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든지 다 잘하고 어머 우리 애 영재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크면서 뭔가 진득하니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뭐 심지어는 학원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학원 메뚜기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딸 때문에 속이 답답하신 어머니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이 학원 메뚜기 병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수도권 학군지 예비 중1입니다. 초등 저학년 때 영특하다 소리 많이 들었고 수학 경시대회에서 지역 2등도 했었고 유명한 수학학원에서 탑반, 영어도 잘했었고 지능검사에서도 IQ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운동과 예체능까지 잘해서 기대가 많았었는데 5학년 때 수학학원에서 실력이 점점 떨어지더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는지 노력할 생각보다는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저학년 때 경시대회에서 큰 상도 받고 했다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이미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 자존심을 세우고 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5학년쯤 되니까 이 경시대회 상위권을 받기 위해서는 똑똑함으로 커버가 안 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보다 덜 똑똑했던 것 같은 애들이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해서 자기보다 더 잘하게 되니까 얘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리고 힘들게 노력하는 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옮겨달라 그런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를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토끼가 가진 마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사춘기가 빨리 왔는지 아이돌 노래와 춤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 진도 살살 나가는 수학학원으로 옮겨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영어나 과학도 조금만 힘들거나 지루하거나 자기가 못한다고 느껴지면 학원을 옮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이런 요구가 이해가 안 됐었지만 저렇게 하기 싫은데 다녀서 뭐하나 싶어 그만두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아이에게 어떻게든 견디고 다니게 했었으면 수학 진도도 더 나갔을 것 같은데 같이 학원 다니던 애들은 지금 고등 수학 한다는데 우리 애는 지금은 중3 수학 A급 정도 수준이고 중2부터 구멍도 많다고 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이 학생이 이제 학원 메뚜기의 길로 들어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머니가 학원을 안 옮겨주고 이렇게 버티게 했어도요. 그 결과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가 예비 중1이잖아요. 그런데 중3 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중2부터 구멍이 있다고 속상해 하시는데요. 지금 이 학생이요. 그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녔어도요. 그 수학 실력이 구멍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학원은 너무 열심히 하고 학원 행사에 사회자까지 하면서 더 잘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노력을 해요. 모든 과목 다 잘하던 아이가 이제는 지가 잘하고 학원에서 우수하다고 느끼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수학은 점점 더 멀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외대부고나 하나고 가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는 국제고나 외고 가겠다고 하고 꿈도 판사에서 회사원으로 바뀌었고요. 하나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는 이 학생이 영어 학원에서 너무 필요 이상의 노력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어 학원에서 인정받거나 찬사를 듣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노력을 들이고 있는 거지 영어 공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어머니도 이 학생이 공부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게 그 모습이 싫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외대부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진짜로 외대부고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 목표 변화에 어머니가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오히려 지금 아이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 그걸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꿈이 회사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느끼는 어떤 위축감이나 부담감,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놀이를 할 때도 묵묵히 꾸준히 하지 못하고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그만두기를 반복했는데 이제 공부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능도 높고 재주도 많은 아이라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끈기 없고 힘든 일에서는 자꾸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디서든 자기가 우월하기만을 그런 타이틀만을 욕심내는 이 아이가 이대로 두면 점점 내리막길을 걸을 것 같은데 뭘 하든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둬야 하는지 억지로 끌고 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지 알려주세요. 끈기는 타고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이 끈기를 가지고 어떤 활동이나 행동을 지속하냐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자체가 재미있을 때 아이들은 그 놀이에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뭘 하면서 원하는 결과만 바랬다는 거는요, 얘가 놀이 자체를 즐기는 마음 없이 결과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거든요. 출근해서 CCTV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방학이라 집에서 시체놀이만 하고 있네요. 이제 겨우 중2를 시작하는데 공부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읽혀지고요. 그렇지만 어머니, 지금은 집에서 시체놀이 한다고요. 큰일 나지 않아요. 어머님이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요.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힘들면 회피한다는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힘든 것을 회피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애가 힘든 거를 회피하는 거,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고칠 수 있냐 없냐.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들 하시잖아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문제를 먼저 알아야지 고치죠. 문제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 학생의 문제는 중2 수학에 구멍이 있는 거, 그것도 아니고, 방학에 시체놀이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이고요. 이 학생의 문제는요,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에 나오는 그 토끼의 마음,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재능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거든요. 자신이 똑똑해 보일 수 없는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토끼가요, 그 달리기 경주 자체를 즐기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경주에서 나의 신기록을 깨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요, 중간에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이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는지 아닌지, 그 경쟁과 역시 너는 잘 뛰어 라는 찬사에만 목표를 두고 경주에 참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나 쉬었다가도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쉬었는데, 느림보 거북이가 꾸준히 그만두지 않고 가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쵸? 이 스토리가요, 노력이 재능을 이긴다 이런 교훈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나 공부에 임하느냐, 그거의 문제인 거거든요. 아이고, 답을 원하는데 제가 문제만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답을 드릴게요. 이 학생을요, 이렇게 회피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면요, 자신의 성장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학생 스스로도요,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찬사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 있었구나, 나의 성장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런 거를 인식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지적질하듯이 너는 왜 이렇게 비교하고 네 재능만 뽐내려 그래? 이렇게 지적질하듯이 알려주면요, 얘가 그걸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럼 더 큰 상처 입고 더 움츠려들게 되거든요. 물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얘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더 움츠려들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학생이 움츠러들지 않게, 자신을 변화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또 어머니는 외대부고 하나고 등 이 전사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학생도 외고나 국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학교를 가서 버티려면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전국에서 잘하는 애들 다 모여 있는 데인데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 학생이 이제 중1 시작할 거예요. 중1은 2학기나 되어서야지 학교에서 시험 보기 시작하고요. 또 고등학교 입학에는 중2, 중3의 내신만 반영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건 이 학생이 공부에서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경험을 할 시간적 여유가 1년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해결책을 주고 싶어요. 평가나 칭찬에서 벗어나서 그냥 영어 원서, 영어 소설책 읽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지금 영어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외고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학생과 영어 원서 소설 읽기를 좀 같이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 학생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또 배우는 게 무엇인지 그 배움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 그것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미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거든요. 미국 학교에서는요, 영어 시간에 학교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유베리상이라는 상을 아시는 어머니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미국 아동 도서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에요. 이런 상을 받은 그 책 중에 이제 도서 목록을 만들어서 각 학년의 사회나 과학 수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설책을 골라서 영어 수업의 교재로 사용을 해요. 이게 학생들의 문해력뿐만이 아니고 비판적인 사고, 영어로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능력을 함양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학생은 그런 소설 중에서 주인공이 역경을 이겨내고 성장하는 내용의 책, 그런 걸 하나 골라서 두세 달에 걸쳐서 한 줄 한 줄 저랑 같이 읽으면서 단어도 찾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죠. 주인공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 주인공의 행동이 좀 바뀌고 있지?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주인공의 학교 선생님은 얘한테 이때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이런 질문을 해서 주인공과 등장인물의 그 마음과 또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 소설의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왜 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어떤 평가에서도 벗어나서 그 공부 자체를, 그 책 읽고 생각하고 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경험을 해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스스로 질문도 하고 추론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성장하고 영어 실력이 느는 그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지도 않고 숙제도 없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서 그저 즐기면서 이 책을 읽고 생각을 키우는 정말 오롯이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학생이 이제 처음 책을 같이 읽을 때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는 애라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상당히 방어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평가가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의 느낀 점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이 책 읽기를 굉장히 즐기게 될 거예요. 제가 굳이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가 있는 책을 고르는 이유는요. 학생 스스로 자신은 그런 상황이면 어떨지, 자신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정 마인드셋이 아니고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힘든 도전이 있어도 주저앉기보다는 이 주인공처럼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혼자 책을 읽는다고요. 그런 게 생기지 않아요. 함께 아이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의 마음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이 코칭 과정의 키포인트예요. 이런 코칭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이 학생의 성격과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그 방법이 좋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이 학생의 성격을 고려한 선택이에요. 이 학생은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뤄졌던 M자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 사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학생은 M자 성향답게 재주가 많은 학생이에요. M자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꾸준히 파고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뭔가를 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런데 흥미와 자기 발전의 의미를 두지 못하고 주변의 찬사에 중독이 되어버리면요. 이런 인정과 찬사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그걸 하려고 하지 않게 돼버려요. 그러면 자꾸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잘한다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요, 뭔가 처음 시작하면 그 타고난 재주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요, 남들보다 앞서요. 그래서 그걸 믿고 연습을 게을리해요. 그런데 처음에 배우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부분이니까 다른 애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애들은 실력이 늘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처음에 잘하는 걸 믿고 연습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도가 좀 어려워진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면 그건 이제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로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그걸 확인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면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이 되니까 수학이 어려워지고 더 이상 자기가 경시대회에서
2등 정도는 못할 것 같으니까 학원도 자꾸 바꾸는 그 학원 메뚜기가 되는 것도요. 똑같은 이유예요. 그 학원에 처음 갔을 때는 그래도 자기가 좀 앞선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다녔는데 노력은 안 했죠. 그럼 그 학원에서 자신이 앞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로 들어간 M자 성격의 애들한테 줄 해결책은 단 하나예요. 비교 평가되는 상황에서 탈피시키고 자신의 능력이 성장하는 것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래도 흥미를 가지는 영어에서 성장을 느끼게 해주는 게 지금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학생하고 같이 영어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이렇게 잠 깨우고 그리고 또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생각하고 탐색하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책 읽기를 받아들일 마음일까요? 이 학생의 공부 마음은 지금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요. 공부하기 싫다. 그 마음이 제일 커요. 공부 안 하고 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주목받는 것엔 또 엄청 신경을 많이 써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 잘한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내가 더 못하는 건 아닌가? 그 비교하는 마음이 검사 결과에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면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더 알아보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기회를 피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핑계를 대려고 하거든요. 그 문제를 틀려놓고는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를 잘못 읽었어. 그거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은 그거 다 선행했으니까 풀지. 나는 그렇게 선행하지 않아서 틀린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수학 문제 풀 때도 딱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학생은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으로 회피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없고 싫고 그리고 재미있고 잘하는 공부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과목 편식이 있는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그 그래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잘하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 과목만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영어도 지금 엄청 파고들어서 열심히 하지는 않고요. 인정받을 정도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즐기면서 공부하는 경험을 몸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해보는 게 지금 필요한 거죠. 영어 책 읽기는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평가받을까 걱정하고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즐기게 될 거거든요. 이제 영특했던 딸이 학원 메뚜기가 돼서 속상해 하시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도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따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보다는 따님이 자신이 하는 걸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신의 능력이 평가받는 모든 상황을 다 회피하려고 해버릴 수 있거든요. 공부를 좋아할 수도 잘할 수도 없어져요.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실 때 무조건 공부를 밀어붙이는 거나 또 아이를 포기하는 거 그것만이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이의 성격과 공부 마음을 고려해서 아이에 맞게 상담과 코칭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